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밤 10시 반에 미국 PCE 지수, 즉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유튜버들, 전문가들 영상들을 찾아보실 텐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봐도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전문가들 생각보다 주식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통계로도 다 나와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자 기사를 보시면 미국 액티브 펀드 85%가 S&P 500 지수를 하회한다. 즉 S&P 500 지수보다도 수익을 못 내는 애들이 우리들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너나 잘하세요. 지들 앞가림도 못한 애들이 누구 수익률을 책임져 줍니까? 자기 수익률이나 잘 챙기라고 하십시오. 모건 스탠리에서는 뉴욕 증시가 상반기에 26%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위험 보상 측면에서 2007년 이후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죽음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확실하면 전 재산을 쇼치면 금방 부자 되겠네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증시 전문가들 당연히 아는 거 많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맞습니다. 밥 먹고 주식만 연구하는 사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S&P 500 지수가 솔직히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지수가 아닌데 연평균 수익률 1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S&P 500조차 미국 액티브 펀드의 85%가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죠? 10명 중에 8, 9명은 연평균 수익률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좀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본인들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 과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시기죠. 자, 이 무렵에 크게 반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역대급 상승세가 나왔다면서 야, 미국 증시가 드디어 바닥을 찍었나? 뭐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 말을 듣고 만약에 전량 현금화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기사가 쓰여진 날부터 2021년 약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약 1년 한 반 정도가 되겠네요. 약 1년 반 동안 반도체 3배짜리 SOXL은 1040%, 나스닥 100 3배짜리 TQQQ는 702%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증시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시장을 떠났다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다 날렸을 겁니다. 근데 시장 무시하고 계속 보유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챙겨 먹을 수가 있었겠죠.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악마의 편집 아니냐. 솔직히 그 뒤로 주가 폭락한 거 맞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쓰여진 날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다시 보겠습니다. SOXL 153%, TQQQ 116%,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즉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도 1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연히 거의 받지 않았겠죠. 대응 자체를 아예 안 했으니까요. 솔직히 역대급 유동성 잔치로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이 정도 수익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길게 보면 레버리지는 분명히 녹는다고 했어.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아예 상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의 차트를 제가 다시 봤는데 TQQQ 4868%, SOXL 2190%, 전문가들의 말 싹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주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식의 대가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따라하는 거죠. 자,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액티브 펀드 85%가 S&P 500을 못 이긴다고 했는데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얼른 팔고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다시 들어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을 더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름도 액티브 펀드라고 붙여진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아예 500개 기업을 추려 놓은 거거든요. 물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워런 버핏이 미리 작성해 놓은 유언을 보면 90%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에 맡기지 않고 S&P 500 지수에 그냥 넣어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버핏의 경험상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가 S&P 500을 못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액티브 펀드, 즉 세계적으로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대응을 거의 하지 않는,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도 않은 S&P 500 지수도 못 이긴다. 즉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어설프게 대응하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예측 겁나게 못하는구나. 아는 게 많다고 주가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캐치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뭐 반대되는 사례도 찾아보면 많겠죠. 펀드 매니저들이 예측을 잘해서 대박난 사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미국 액티브 펀드의 85%는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황 공부 빡세게 해가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누가 더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을까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